토론, 발표, 질문. 여러분의 자녀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가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잘하려면 총명함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강심장이 필요 조건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기 전 가슴이 뛰고 숨쉬기가 곤란하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흥미로운 뇌과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1시간 후에 수학시험을 볼 것이라고 갑자기 예고한 경우 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기 공명장치로 촬영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수학시험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학생의 뇌에서 동일한 반응을 연구진이 확인했습니다. 특정한 부위가 열이 올라 빨갛게 변한 것입니다. 열로 인해 달아오른 부위는 우측 뇌의 중간에 위치한 섬엽이라는 영역이었습니다. 최근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섬엽은 인간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섬엽을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접점이라고 부르며 끊임없이 우리 몸의 생리적 상태와 필요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합니다. 아무리 명석한 아이라도 이 섬엽에 열이 올라 있으면 대중 앞에서 논리적인 언변을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섬엽의 열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상 가능한 익숙함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할수록 섬엽의 열은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자주, 다양한 상황에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한 아이가 강심장을 갖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 심리학 이론에 따른 훈련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섬엽의 열이 오르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습들은 대중적이고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습의 과정을 녹음해서 아이에게 꼭 다시 들려주어야 합니다. 언어적 유창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들으며 셀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부분을 고치라는 코칭을 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며 말하는 훈련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은 나만의 대사로 말하기, 1인 2역 말하기, 자신만의 이론 구축하기입니다. 첫째, 나만의 대사로 말하기는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선택해서 특정 장면에 등장하는 2사람의 대사를 부모님과 자녀가 배우처럼 말해보는 놀이입니다. 아이와 아빠가 각기 직원과 사장의 역할을 하거나 엄마와 아이가 친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장면을 대상으로 한 번 들은 대사만을 가지고 같은 의미의 다른 말, 즉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기나 감정 전달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의 대사가 의도하는 의미 전달이 이루어졌는지에만 관심을 두시면 됩니다. 둘째, 1인 2역 말하기는 가장 효과적인 상황 기반의 훈련 방식입니다. 여기서 상황 기반이란 7가지의 특정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7가지는 질문, 설득, 명령, 위협, 요구, 보고, 비난입니다. 아이 혼자서 2사람의 화자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만약 7가지 의도 중 질문과 설득을 골랐다면 A는 계속 질문만 하고 B는 계속 설득만 해야 합니다. 또는 A와 B 각각 명령과 위협, 비난과 요구, 보고와 질문 등과 같이 자신이 선택한 의도의 프레임에 따라 아이가 대화를 지어내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주제를 정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에게 건의하는 상황, 반 친구와 약속을 어긴 문제로 다투는 상황, 친구와 생일 파티 계획을 세우는 상황,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와 기싸움을 하는 상황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경우 아이는 A와 B의 역할을 동시에 하므로 당연히 어려워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2사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단지 두세 마디의 이야기만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이론 구축하기는 인과관계를 찾아서 말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이론을 구축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장님은 A 방식을 싫어하니까 B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과를 싸게 사려면 우리 동네에 C 마켓에서 오후 6시 이후에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론처럼 쌓아 나갑니다. 아이의 일상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낼 만한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3가지, 축구를 잘하려면 필요한 3가지, 우리 집 벽지에 가장 어울리는 색, 우리 반에서 인기를 얻는 3가지 비결 등 주제는 대단히 많습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주제들을 고안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일상을 채우는 소소한 삶의 노하우를 주제로 자신만의 이론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상의 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이유를 따져 묻게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을 나름대로 세우고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일상의 단어들을 재조립하는 유익한 경험이 됩니다. 맞습니다. 순발력을 갖춘 말하기는 이처럼 삶과 일상 속에서 익숙한 것들과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단어들을 연결하는 훈련을 통해 발달합니다. 결국 자녀가 머릿속에 어떤 단어를 숙지하고 그 단어들을 자꾸 꺼내어 이리저리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의 3가지 훈련을 가볍고 즐겁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매일 실천한다면 아이의 학업 전반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사회적 경험을 중시했던 러시아의 교육학자 비가스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 긴 시간 동안 혼자 말하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혼자 말하기만으로도 말하기 훈련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 말하기 훈련에서도 경험했듯이 혼자 말하기에는 대단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피아제에 따르면 아이들은 유아에서 유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높은 아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미리 추론하여 엉뚱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혼자만의 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하고 이를 자주 꺼내보지 않으면 지식은 사라져버립니다. 자녀와의 문제 대부분이 대화의 상실을 계기로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하기 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길을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